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목소리 쌤소리의 다미소입니다. 오늘은 다미소가 해년마다 실시하는 쓰기 활동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쓰기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입니다. 학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1학년을 맡은 적은 없어서 1학년은 제외하고 2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항상 쓰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미소가 해년마다 실시하는 쓰기 활동 5가지에는 첫째, 알림장 쓰기, 둘째, 일기 쓰기, 셋째, 독서 공책 쓰기, 넷째, 편지 쓰기, 다섯째, 배움 공책 쓰기가 있습니다. 먼저 알림장 쓰기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알림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획부터 확인, 소통까지 모두 알림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들어보시면 알림장의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림장 지도에 필요한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알림장은 항상 들고 다닌다. 가방에서 꺼내고 다시 가방으로 넣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2번, 매일 쓰기입니다. 전달할 게 없는 날에도 알림장을 씁니다. 이것은 알림장을 습관화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전달할 게 있는 날만 알림장을 쓰게 되면 완벽한 습관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전달할 게 없는 날은 어떤 것을 쓰면 좋을까요? 명언이나 오늘 기억에 남는 것,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나의 장점, 학교 규칙 중에 기억나는 것, 오늘 배운 내용 등등 쓸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자성어나 속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가지 이상은 반드시 쓰도록 하여 학교 생활의 마무리를 쓰기 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림장에 주로 어떤 것들을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준비물이나 학교에서 배부한 것들에 대한 것은 기본이고요. 둘째, 나한테만 해당하는 것을 적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0번 항목으로 적게 하는데요. 복도에서 떠들다가 걸렸다면 0. 복도에서 떠들지 않기. 준비물을 며칠째 안 들고 왔다면 0. 색연필 가져오기처럼 해당하는 학생에게만 알림장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도한 흔적이 남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지도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셋째, 수행평가 관련해서 모두 알림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가정에서 실천해 와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알림장에 기록해 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사랑하기 실천하기 라고 적고 날짜를 기록해서 스스로 표시해서 오게 하고요.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서 그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숙제를 알림장에 하기도 합니다. 받아쓰기 시험을 쳤을 경우 틀린 단어를 3번씩 적어오라는 숙제를 냈다고 칩시다. 그럼 알림장 1칸을 숙제장으로 활용해서 숙제를 알림장에 해오면 됩니다. 다섯째, 으쓱 정산 같은 학급 활동의 기록용으로도 활용합니다. 저는 한 달에 1번 으쓱을 정산하고 리셋을 시키는데요. 그때 한 달 동안 모은 으쓱이 얼마고 사용한 으쓱은 얼마이며 남은 으쓱이 얼마인지 적어두게 합니다. 그럼 한 달 뒤 다음 달 으쓱을 정산할 때 지난달 남은 으쓱을 더해서 사용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발자취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좋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림장에 기록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습관화시키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매우 향상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해년마다 알림장 교육을 열심히 하는 저로서는 1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는 걸 해년마다 느낄 수 있기에 늘 알림장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알림장 교육을 하면서 알림장에 적어준 내용은 선생님께 2번 질문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건 알림장을 직접 확인해봐 라고 몇 번 돌려보내면 아이들의 반복적인 질문이 상당량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알림장이 자기주도 학습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알림장을 스스로 챙기는 아동들 치고 훌륭하지 않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어른으로 따지면 투두리스트를 들고 다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쓰기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쓰기 활동은 일기 쓰기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기는 사실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이 너만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그때 쓴 느낌이나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 뭐뭐했다만 반복되는 사실 나열식의 일기는 좋은 일기가 아니야. 그런데 왜 이름을 일기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한 일만 나열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기란 주제 글쓰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느낌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일기라고 생각해야 해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기 쓰는 비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자세히 더 설명해 줄 거라 하면서 일기 쓰는 비법도 알려주는데요. 유튜브에 일기 쓰는 비법이라고 치시면 EBS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일기 쓰기 지도에 너무나 좋아서 해년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일기를 잘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은 큰 선물이고 교사에게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기 피드백은 글을 첨삭지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좋았고 주제가 어땠고 생각과 느낌이 잘 들어갔고 등등의 내용으로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쓰기 활동은 독서 공책입니다. 저는 독서 교육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인데요. 인간에게 읽고 쓰는 능력이란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기능이기도 하고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서에 관해서는 오랜 시간 교육 방법이 변해왔는데요. 예전에는 재미있는 독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책 읽는 기쁨을 알려만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영상과 게임 노출이 많은 시대에는 그렇게 이상향을 기대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고 저 또한 자녀들을 키웠기에 책의 재미에 빠지는 것은 요즘 시대에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꼭 자발적인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읽기 능력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강제적으로라도 문해력을 향상시켜보고자 마음먹게 되었고 학교에서 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정착한 방법이 독서 공책입니다. 저는 아침 시간은 무조건 20분간 독서를 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진도 나가기가 급한 상황이어도 아침 독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시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읽어야 하고 읽는 척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3분은 독서 공책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책, 읽은 날짜, 읽은 분량, 읽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읽은 내용에는 느낀 점보다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연습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1년 반복하는 경우 읽기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긴 글을 읽고 나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요약해내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쓰기 활동은 편지 쓰기입니다. 편지 쓰기는 마음을 전하는 글이라고 하여 국어 교과서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톡이 당연해진 시대에 글 속에 마음을 담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아이들에게도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교실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은 금지하고 편지를 반드시 쓰게 하고 있고요. 학급에 20명의 학생이 있다면 한 학생당 19개의 편지를 해년마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탄절 등의 특별한 날에도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적 처음 받은 편지가 6살 때 동네 언니한테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였는데요. 그것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며 편지란 평생 그 사람에게 기억되는 마음의 선물이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 쓰기 활동은 배움공책입니다. 배움공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넬식 노트법을 활용하는 편인데요. 초등학생이라서 약식 코넬식 노트법을 활용합니다. 일반 줄공책에
자를 이용해 왼쪽에 선을 긋게 한 후 왼쪽에는 핵심어, 오른쪽에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에 올라가면 상단에는 주제, 하단에는 복습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초등과정에서는 핵심어와 핵심 내용을 구분하여 적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교육이라고 느꼈습니다. 4학년 이상부터는 처음에만 방법을 알려주면 그 후부터는 스스로 정리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 공책을 사진 찍어 보여주면 나머지 친구들도 잘 따라 쓰는 편입니다. 저학년의 경우는 제가 직접 공책 쓰는 것을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따라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운 공책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요약된 프린트물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과 눈과 뇌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쓰기 과정이라 여기고 있어서 직접 써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배운 공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다미소가 해년마다 실시하는 교실 속 쓰기 활동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알림장, 일기장, 독서공책, 편지, 배움공책까지 가르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아이들의 큰 성장을 이끄는 활동이었다 확신하기에 해년마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